안녕하십니까. 주목TV 주성식입니다. 6월이 됐습니다. 2020년도 이제 곧 절반이 지나가겠네요. 그 시간이라는 것이 신기한 게 그 차원을 극복한다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고 나이도 먹고 그런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문득문득 들고 그렇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항상 젊게 활기차게 그렇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령 제가 최근에 시기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어떤 국회의원 당선자 관련된 거랄지, 또 이제 어제는 정말 기발하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부 신경질을 보여준, 제가 너무 일반화시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한 가지다 하는 걸 짐작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뭐냐 그러면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거, 모든 걸 그냥 몇 사람만 좀 언론하고 친하다거나 그러는 뭐 휘어잡을 수 있다거나 농락할 수 있다거나 억압할 수 있다거나 그런 거 말고, 누구라도 동일한 기회를 갖고 자기 뜻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령 우리 그렇게 훌륭한 분한테는 꼭 아부라 그럴 것 아니라 뭐 찬양가를 부르자, 찬송가도 부르고 그러는데 하는 거 합의가 된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그러게 그냥 부르 명곡에 비할 만한 성정을 가지신 분을 좀 그렇게 떠받들고 핥고 그런 거 어찌냐.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문 그런 악마 취급을 받는 외국 전쟁 범죄자 하는 사람도 그때 당시에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녀사냥 했던 사람들은 거의 옳은 일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이야 보니까 그 말도 안 된 야만도 아니고 악마도 안 할 짓거리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때는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더라도 최소한, 아니 최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같은 거 다 공개할 수 있고, 하기 싫은 사람은 말 안 해도 되고 자기 의사 표현해가지고 나는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도 지지 안 하면 100명이면 100명이 전부 다 지지 안 하고 뭐 그런 허접한 소리 하냐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자꾸 이야기 시켜보고 논리적인 것이나 객관적인 근거를 대고 그랬을 때에 있을만한 이야기겠다. 그럼 한번 들어보고 그거하고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고 절충된 의견도 나오고 막 그런 거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존중하는 투표라는 자기 의사를 표현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안에 대해서 그거 해가지고 그 중에서 다수 51대 49 되면 50일이 옳은 것으로 하자. 그래야 서로 책임이 없다, 부담이 없다, 좋은 가능성도 거기에서 나온다. 그것이 인류가 몇천 년인지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살아오면서 발견해내고 점점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유일한 가치 아닙니까? 다른 거 있으면 한번 저를 좀 한번 가르쳐 줘 보세요. 그것에 그냥 제 온 신명을 바칠 그런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이상은 어떤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더 훌륭한 분이 나와갖고 그것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확산시키고 정착시키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너는 그게 아니다 하는 걸 저를 납득을 시켜주신다고 하면 더욱더 좋겠고요. 자, 그런 걸 제가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뭐 했던 이야기 밥 먹고 온다 그러고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왜 오늘 저 앞부분에 이렇게 막 또 지난 걸 되돌이켜 하는 것 같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저께 그 뭐 인사 문제랄지 얼마 전에 그 하는 그런 분 같이 매번 이럴 수가 하는 그런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일관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라는 거, 화를 쐈을 때 관여 역할을 하는 것은 뻔한 거고,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질린 일이고 지칠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도 될 수 있으면 그 점을 좀 지양하고 보다 더 참신하고 그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문 여닫고 하면 문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요? 그 경치,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로는 자두이라던가 그렇게 돌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엄청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마음만 잘 먹으면 이 한반도라는 지역의 특성상, 또 우리 민족이 정말 짜증나고 그런 것도 많고 그렇지만 다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극히 일부가 그렇고 대부분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고, 또 잠재적인 드러나지 않는 것은 더 크다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좋은 조건인데 그걸 억누르고 오도하고 지기들 입속을 위해서만 쓰는 재수없는 부류들이 있어갖고 이제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는 이제 제 인식은 기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게 뭐냐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그 형국을 설명할 때 5선 6위혈이니 신선 5명이 바둑을 뒤는 형국인이 어쩌니 했었고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강에 한민족 한반도를 넣어갖고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도 오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 이 주변에 그렇게 사강이 몰려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 전부 이 한국이라는 데를 절대로 필요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 갖고 있는 사람이 배 내밀고 니희들 한번 좀 조건을 내놔봐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대껏 그걸 못 해왔고, 북한도 에어라지 갖고 있는 것이 그 속된 말로 미친 개 전략, 어디로 튈지 모르는 늑비꾼같이 별짓거리를 다 해불고 안 했다고 그러든지 그래서 어찌하랄지 그렇게 해불고 하는 그런 데가 있는 거 하면, 또 요쪽은 그냥 여기서도 터지고 저기서도 까지고 그래도 찍소리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살살거리고 형님 어른 그리고 굽실거리고만 있으니, 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분노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가 장황하냐면,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에 현재 가장 큰 어떤 투자도 하고 관심도 갖고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낸 것 같다. 제 판단입니다. 그냥 현재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벌리기보다는 소강 상태, 약간 타협 국면, 현재 상태로 지금도 휴전국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걸 유지하자, 그냥 이 상태로. 보다 더 어떤
판가름할 상황이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한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요 한반도 양쪽에 나눠져 있는 그 당사자들도 결코 나쁜 선택지는 아닐 것이다. 오히려 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입지를 강화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이 생기는 것일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런 것은 그 요한 갈등이라고 관심 있는 분들은 대강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사회학자로 알고 있는데 뭐 자료를 찾아보니까 뭐 평화학자 뭐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평화를 어떻게 하면 불러올 수 있고 고착화시키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뭐 우리나라에도 와서 강연도 하고 막 그랬는 모양이구만. 그 사람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게 된 계기가 소련 해체 붕괴를 예측해 가지고 명성이 알려지고 이제 그런 것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사람이 4년 전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당선됐을 때 바로 한 발언이 있거든요. 트럼프 재임 중에, 그러니까 2020년 내에 미국이 분열될 것이다. 아마 그 사람은 명성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일부에서 보도되고 그런 걸로 알고, 제가 이제 그걸 접해갖고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다들 안 믿죠. 로마 제국 이래 뭐 세계 최강이라고 그러는 미국, 지금 보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앞으로 200년은 미국의 어떤 지배력이랄지 그런 게 유지될 것이다. 더 강화됐으면 강화됐지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이제 관측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런 반면에 미국 제국의 몰락을 예상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석학들 저술이랄지 주장은 계속 또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장점이란 것이 정치, 경제 그런 데서 점점 사그라들고, 이제 그 정점에 트럼프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 무슨 여자들하고 춤은 나오고 어쩌고 그래갖고 지지율이 급나가네 어쩌니 그래갖고 전부 다 미국의 흑인 대통령 다음에 역사상 처음으로 유색인종 대통령 다음에 처음으로 여자 대통령이 나오냐 어쩌고 그랬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제가 예지력이 있고 무엇을 잘 한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트럼프 당선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바로 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지지율에가 큰 손상이 없었습니다. 힐러리가 좀 약간 반등한 측면이 있었는데, 약간 오른 측면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미국인들은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이 나왔을 때에 더 굳게 뭉치는,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행여나 투표장에 안 가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반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 추문이라고 그러는 게, 스캔들이. 저는 그렇게 예측했는데 트럼프가 되기는 됐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말 하면 저 새끼는 트럼프 좋아라는 것이야. 또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당위하고 현상을 구분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만. 한번 주변에 말을 할 때 한번 들어보세요. 이것이 이렇게 당연히 돼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거,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현상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혼동해가지고 현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짐작하면 저 새끼 쪼그라키를 바라는 놈네요. 그렇게. 자, 그 이야기 하자 한 건 아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근데 그때 저도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 나라가 그 어려운 경험이 있고 어쩌고 울지만은 또 연방이라는 것으로 얼마나 결속하는 각 주가 갖고 있는 역량이 조금씩 틀리고
전부 다 그렇게 자치 기능도 있지만은 그 사람들 영화 같은데 끄떡하면 나와갖고 마지막 장면에 성적이 나와 휘날리면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약간 저는 아주 촌스럽고 천박하다까지 생각되는 그 애국주의 같은 거 그런 거 뿌리가 엄청나게 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고 그러면 그 식민 지배를 자기들 힘으로 극복했다 하는 것하고 승리의 기억이죠. 그 전통 같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저는 그게 큰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저 나라는 절대 분열되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했거든요. 트럼프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도덕관념이랄지 사람의 도리랄지 생각해서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그 큰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주 뭐 협상을 잘하고 앞에서 치고 뒤에서 협상해갖고 이득 얻어내고 하는 그런 장사꾼 기질은 있고 인정을 해야죠. 그런 능력은 자기 나라 국민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것은 별짓거리라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인간성이라도 그거 자체는 저는 인간으로 안 봅니다. 근데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돼갖고 미국이 뭐 경기도 좀 나아지고 어쩌고 했다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저런 점을 다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어떻게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보십시오. 지금 저 흑인 차별이랄지 그거 문제 그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암만 법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다수인데다가 백인이 더구나 되게 사회의 모든 힘을 잡고 있고 뭐 행정, 돈, 뭐 지식 어떤 거 말할 것 없이 전부 다 장악하고 있고 코로나 흑인들 사망률이 뭐 백인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유색인종들보다도 훨씬 더 높다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사망률이. 이게 그런 것 같은 것이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저는 특성, 한계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 항상 세상 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됩니까? 그 흑인들 얼마 전만 해도 화장실도 같이 못 쓰고 그거 뭐 100년도 안 됐을 겁니다. 그거 한 것이. 근데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겠냐고요. 그리고 그 모순은 보통 때는 잠복에 있죠. 예?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니까 갖고 어디 가서 악쓰고 짱돌 던지고 사람이 도둑질하는 거 보통 마음먹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신 나가볼 상태가 되니까 불 지르고 유리창 깨고 거기서 물건 가져오고 그러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못 온다고요. 그러니까 암만 불만 있고 어찌고 온다고 하더라도. 근데 누군가 격발했을 때게 방아쇠를 당겼을 때게 뇌관을 건드렸을 때 그걸 두드려 팼을 때 터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번에 뭔 흑인이 하나 그냥 총 쏘고 죽인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죽고 그러다가 보니까 터져 나온 거이죠. 저는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든지 뭔 주방위군이든지 연방 군대든지 해갖고 억누르고 잠재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그게 큰 변수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인들이 이전에도 많이 총 맞아 죽고 그랬는데 이번에 좀 끔찍한 방식이긴 했지만 죽은다고 그렇게 튀어나왔을 리 없습니다. 그 코로나 날은 이 코로나 몇 개월 동안 하면서 미국이 몽땅 죽기도 했지만 그중에서 흑인이 가장 많은 비율로 죽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다 접어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는 역서 최소한 짐승 취급은 아니라도 같은 동등한 인간 취급은 못 받고 있구나. 그걸 옛날같이 흑인 노예 걸고 막 두드러 패고 당연한 걸로 알고 사고 팔고 했을 때 그때 같으면 모르죠. 당연한 걸로 알고 옛날에 많이 들여다가 화형시킨 것이 당연한 줄 알았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 어디 그럽니까? 흑인들도 스마트폰 다 하고 세계 모든 최첨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접하게 돼 있어요. 타협의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에 더욱더 민감해지죠.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 인터넷에 나온 정보가 다 맞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막 떠들고 그러는 건데, 제 이야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별 사람이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인터넷에 댓글, 뭐 가짜 뉴스란 것도 해갖고 그 포장해갖고 사람 얼굴도 바꿔보고 하는 세상인데, 그런 게 또 사람들한테 쏙쏙 잘 들어가잖아요. 그걸 쉽사리 극복하지는 못할 거다.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봐보십시오. 미국 같은데 경기가 이제 요 코로나로 해갖고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그것이 지역별로 그 각 주별로도 차이가 많이 생기고, 어떤 데는 뭐 파산 신청을 해야 할 지경이 되는 데가 생기고, 어떤 데는 표정 관리하고,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훨씬 큰 데가 여럿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아니 그런 나라, 그 주가 독립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껏 벌어갖고 고생해갖고 노력해갖고 해놓은 부를 연방에다 바쳐갖고 그놈을 갖고 나눠서 쓰게 해야, 인간이란 것이 선의 결정체가 아닌 바에야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약간 못 산댈수록 니들이 잘 사는 것이, 니기만 잘해갖고 그냥 이 미국 연방이라는 그 큰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행세도 하고, 미국이 경찰로 서니까 어디 댕겨도 다 지켜주고, 무역도 마음대로 하고, 중국 같은 데 가서도 기업인들 다른 나라 놈들은 그렇게 두드러 맞고, 대통령 직속 거시기도 두드러 맞고 찍소리도 못한디, 니기는 전부 다 그래도 대우 받으면서 장사도 해먹게 그렇게 잘 살 것인데 우리를 무시해야.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저는 그 아까 갈퉁 교수가 이야기한 분열의 가능성이 그 어떤 때보다 미국 역사가 한 200 몇 년 됐습니까? 어쩝니까? 그 중에 가장 높아지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미국만 근다고 그러면 우리로서는 별로 이렇게 큰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바로 정말로 범아가리 같은, 그걸 알고 미리 긴 것인지 그걸 알아 외교적인 의사인지 모르지만 뭐 큰령 애사포, 대국 애사권 그 나라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나라도 상황이 만만치가 않죠. 저는 코로나를 뭐 좀 만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뒤끝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들기는 했을망정 그 수습은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지금 그 홍콩 보안법이라는 것도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극약 처방 아닙니까? 홍콩을 통제를 했을 때 자기들이 갖게 되는 부담. 물론 중국이 부담을 가지면 미국부터, 뭐 겁주고 있는 미국부터,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말할 필요가 없고, 세계 어느 나라들 영향을 안 받겠습니까? 다 영향 받습니다. 중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도 그걸 가능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내부가 불안하다는 거죠. 항상 자기 일 처리하려고, 내부 일 처리하려고 그러면 외부로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외부에다 일을 만들면 중국이 지금 어디다가 일을 만들겠습니까? 지기들이 그렇게 잘 통제하고 있는 그 소수민족 가서 두드려 패겠습니까? 갑자기? 소련하고 국경 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베트남하고 오겠습니까? 인도하고 오겠습니까? 북한하고 오겠습니까? 몽골 그거하고 오겠어요. 주변에 온통 적국인데,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거기다가 새로 일을 벌이겠습니까? 중국이 외부라고 해갖고 자기하고 한 살이라고 그러고 자기 나라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그걸 완전히 불변의 것을 하고 싶어 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는, 어찌 보면 외국보다 더 외국인
그 홍콩을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찌고 보면 목 끝에 돼 있는 어떤 그 칼끝 같은 그런 최고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엄청나게 불편하기도 한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인 거죠. 이건 내부 문제. 그거 말씀 안 드려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도 그렇지만 중국도 엄밀하게 집단 제도체제 아닙니까? 그 물러난 서기장이나 그게 서기장이나 국가 원수 그 했던 사람들이 뒷전에 물러앉았고 그냥 다오이다이나 그런 데서 그 뱃놀이 하면서 경극이나 보고 그러고 놀 것 같습니까? 상황, 시험리도 그런 어려운 존재가 없이 그 중국 관시 떨어지려고 해서 그걸로 얽혀진 한꺼번에 다 쳐내려고 해도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송두리째 다 관료 조직이나 뭐나 싹 없애고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남아있잖아요. 그 뿌리가 좀씩. 근데 시진핑 주석이 그걸 하겠다고. 이거 발본색원 하겠다고. 그래갖고 중국같이 그 법조에서도 3륜이 한꺼번에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뭐 검찰, 법원, 뭐 변호 기능까지 한꺼번에 다 있는 그걸 뭐 경찰 그 조직까지 그 공안이라고는 그걸 다 장악하고 있는 그 저부융쾅인가 한 사람을 제일 먼저 쳐내 있잖아요. 중국인들 내가 저 몇 사람 이야기를 해봤는데 중국 희망이라고 하더만요. 한마디로. 그때 막 그 집권 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갖고는. 중국인들이 봐도 저건 아니다 싶은 사람들 막 쳐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그리고 아니 자기 수하들은 그걸 안 하겠습니까? 면 석이 하나가 막 몇 조를 헹궈본다고 그런 나라에서 자기 수한들 안 해먹겠어요. 그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자기는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게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무리가 생기는 거죠. 내부에서 반발도 생기고. 내부라고 그런 것이 그냥 중국 전체 내부 말고 자기가 장악하고 있다고 그런 자기 사람이라고 한 사람들 내부에서도 그 사람들도 다 전에 있었던 사람들하고랑 그때 덕본 사람도 있고 표시는 안 나지만은 지금도 어떻게 이런저런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뭐 처가 쪽으로 된달지 친인척이 된달지 해갖고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싹 쳐내지는 못하니까 불편할 것 아니에요. 아따 좀 앵간히 좀 어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까? 그걸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홍콩 보안법이고 아까 해서 말씀드린 그 타협을 보게 됐다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저런 갈통 교수가 중국 이야기는 안 했지만 저는 트럼프 미국 못지않게 심각한 분열 위협에 직면해 있는 것이 시진핑의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딱 으깨서 없는 걸로 만들어보면 모를까. 그리고 사람들은 싸그리 죽여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소수민족을 다 없애갖고 빗자락으로 쓸데없게 청소해갖고 어디다 바닷물에 쳐넣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무풍선 그것도 질긴 고무풍선 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 누르면 쪼리 나오고 여기 누르면 또 저기 나오고 그러다가 계속 잘못 누르면 터져본 거 아닙니까? 풍선이란 것이.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야 우리가 가서 말리겠습니까? 우리가 그 큰 나라고 힘 있는 나라고 지기가 지원이 지투니 해갖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안 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뿐이고. 근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대한민국이, 한민족이, 한반도가 그거 우리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저는 그렇게 막 인류 뭐 박애주의자고 어쩌고 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한계가 있어요. 저는 아직도 피부 색깔 다른 사람들이 시내에서랑 그것도 약간 어두운 밤에 약간 으슥한 데서 무리지어 다니고 그러면 우선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겁이 나고. 제가 이 이야기 했다가 애기들한테 아빠는 하는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제가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은 전부 저하고 한 말 쓰고 얼굴색 갖고 발상도 거의 비슷하고 온 사람들은 최대한 잘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위험한 일은 겪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은 최대한 피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재수 없는 사람 말씀드리면서 한 것 같이 지기들 몇몇, 패거리 몇몇은 정말 잘 살고 잘 먹을, 잘 입고 지낼 그런 길을 찾는 재주 좋은 사람들이 다수를 위해서는 재수 없는 경우가 많아보니까 그거의 걱정입니다. 아까쯤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갖고 있는 정말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그런 좋은 조건이 있는데, 예? 그걸 무산시켜 불거나 무효화시켜 불거나 정말로 걱정되는 거 지기들 일속을 위해서만 그걸 활용하려고 그러지 않을까. 저는 그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월 첫날부터 또 뵀나봐요. 걱정스러운 말씀만 드린 게 저도 좀 거립적합니다. 하여간 이해하시고요. 제가 항상 부탁 말씀드린 것은 저런 종자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저런 물건도 있다. 인간이라고 하기도 좀 큰다. 하신 생각이 들 망정. 하여간 그러려니 하시고, 그렇지만 저는 꼭 또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잘 살피시고요. 댁내 두루 평안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기원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목TV 주성식이었습니다.